문제가 이게 2022년 건데 고1 수학도 껴있는 것 같고 단순한 증명도 좀 있는 것 같고 앞에 계산은 좀 편리한 것도 있는 것 같고 할 만한 문제도 있어 보이는데 서술하려니까 좀 걸리적거리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간단한 거 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합시다. 1번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얘가 4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 이용하러 가야지 뭐. 27분의 1이잖아.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하고 12분의 a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3의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3의 a제곱에다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4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거래. 잠깐만. 이렇게 쓰면 감점이야 아니야? 감점이야. 이유는 무리수의 나눗셈의 정의가 분모의 유리화예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여서 이렇게 쓰면 안 돼. 2분의 루트 2 이렇게 쓰셔야 돼. 이렇게 쓰셔 버릇하시고 복소수로 답이 나와도 마찬가지야. i분의 1 이렇게 쓰잖아요. 아씨 기쁘다 이렇게 두지 말고 복소수의 나눗셈의 정의는 분모의 실수화가 정의예요. 실수화가 정의니까 분모 분자에 i를 곱해. i를 곱해서 마이너스 1분의 i가 될 거잖니. 마이너스 i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고 물론 뭐 이렇게 써도 되죠. 우리 습관적이잖아. a라는 것은 로그 3의 4래. 로그 3의 4인데 뭐 그거 박아놓고 계산을 해도 되긴 됩니다만 맞죠? 그래도 됩니다만 저렇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됐고 이제 2번이요. 로그 3의 4를 무리수임을 증명하래요. 사실 이거 무리수임을 증명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거다. 왜냐면 얘랑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해라. 이게 다른 얘기거든. 왜냐면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니? 아니잖아. 실수 안에서만 유리수가 아니어야 무리수인 거잖아. 그럼 원래 스테이지가 두 개 아니겠니? 무리수임을 보여 그랬으면 실수임을 보인다. 그 다음에 유리수가 아님을 보인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실수임을 보인다가 이게 센 놈이 있어. 한양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되게 센 놈이 있어. 유리수 수열의 극한으로 뭐 표현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할게. 다만 짚고 넘어갈 거만 짚고 넘어갈게. 얘의 스테이지는 첫 번째 로그는 지수잖아. 로그는 지수기 때문에 이미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됐잖니. 그래서 언급만 하는 걸로 할게. 얘는 로그 3의 4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언급만 할게. 또 밑과 진수가 같은 동네니까 이게 그 양수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 그 부호가 있다는 건 실수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양수이므로 실수입니다. 이렇게 언급했다 치자.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진 않았다 치자. 이게 첫 번째고 실수라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4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생각이야.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앞서서 증명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 대답할래? 밝히는 거요. 뭐 이러지 말고 증명. 어떤 명제의 수학적인 증명이에요. 어떤 명제가 참 또는 거짓임을 밝히는 걸 증명이라 해요. 이용하는 건 뭐 공리를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보편타당한 법칙들을 이용했겠죠. 참 또는 거짓을 밝히는 걸 증명이라고 하고 증명의 방법은 다양한 증명이 있죠. 직접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어려우니까 간접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간접 증명의 대표 주자가 기류법이 있고요. 뭐 대우법 같은 것도 있어요. 시작은 똑같은데 서술하는 게 조금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먼저 기류법부터요. 어떤 명제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대. 이게 있대. 여기가 가정이고 결론이야.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되는 걸 밝히는 걸 기류법이라고 하는데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되거나 결론 그 자체에 모순되거나 대전제에 모순되는 걸 밝히는 거예요. 다시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되거나 결론 그 자체에 모순되거나 대전제에 모순되거나. 잠깐 쓸게요. 결론을 부정해. 모순되는 걸 밝힌대. 전 세계적으로 X 해놓고 동그라미 모순이란 소리예요. 모순되는 걸 밝히는데 가정에 모순되거나 결론 그 자체에 모순되거나 대전제에 모순이 되거나 이렇게 밝히는 방법을 기류법이라고 해요. 제가 수학과 증명을 할 때요. 증명의 90% 이상이 전부 다 기류법이었어요. 엄청 많이 쓰인다는 거죠. 제가 남자잖아요. 최민구는 내가 이름이 최민구니까 내가 최민구라 해. 최민구는 남자다. 참인명제죠. 증명하세요. 그러면 직접 증명은 간단해. 뭐 목소리가 어쩌고 수염이 낮고 어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보면 알잖아요. 직접 증명법. 근데 그렇게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최민구는 남자다 할 때 남자가 아닌 사람을 여자라고 가정합시다. 반반 섞이는 거 없다고 하고요. 최민구가 남자가 아니라고 가정해 보는 거야. 여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여자라고 가정했는데 모순되는 걸 밝히면 되잖아. 여자라고 가정했는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남자 화장실 들어가네 등등등 해서 모순되는 걸 밝히면 되겠지. 그런 걸 기류법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죠. 중딩 때 하나, 초딩 때 하나.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래.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냐? 루트 2가 직접 유리수가 아닌 걸 밝히려면 되게 힘들잖아. 1.4 안 되는데 1.4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려면 밤새야 되잖아. 이게 힘드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을 해. 그럼 유리수도 집합이니까 루트 2는 뭐 a분의 b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단 a, b는 자 유리수를 써야 되는데 일단 정수면 되잖아. 분모 분자가 정수면 되는 거라서 a, b는 정수야. 정수가 되고 분모가 0되면 안 되잖아. a는 0이 아니야. 이런 말 하면 되겠고. 근데 집합이니까 2분의 1이라는 것도 있고 뭐 4분의 1이라는 것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똑같은 거 하나만 쓰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여기에 서로소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쓰기도 하죠. 물론 요즘에는 트렌드가 이제 이렇지가 않더라고. 이 루트 2라는 게 양수인 게 분명하다 해봐요. 뭐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요. 양수인 게 분명하다는 상황이라면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해도 괜찮아 보여요. 자연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0이 아닌 것까지 일단 포함이 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가정을 했는데 B는 루트 2의 A가 되거든. 그럼 B제곱은 2A 제곱이 되지. 약수하고 배수는 정수의 세계에서 다 성립이 돼요. 마이너스 2는 2의 배수고요. 마이너스 3은 뭐 3의 배수고요. 마이너스 10은 5의 배수이기도 하고 2의 배수이기도 하고 그래요. 정수의 세계가 확장이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자연수의 세계에서 많이 노는 편이긴 합니다만 정수의 세계에서도 약수의 배수 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고 그래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교과서에서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B제곱은 2의 배수예요. 야 근데 어떤 걸 제곱해서 2의 배수면 B는 2의 배수 아니니? 생각해보면 그렇거든. 제곱해서 2의 배수가 나오면 원래서 2의 배수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증명할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 증명을 해볼게. 소증명. B제곱이 2의 배수야. 배수이면 B는 2의 배수래. 참임 명제인 건 맞으니까 참임을 밝혀보자고 증명을 해보자고. 이거 설명하면서 대우법 설명을 하려고. P면 Q이다가 있어요. 이게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잖아. 나 Q이면 나 P이다. 이것도 참이니까 결론을 부정한다는 입장에서는 기류법이나 대우법이나 같아요. 결론을 부정해요. 근데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모순되는 걸 밝히는 거고 대우법은 딱 이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아닌 걸 보이면 되는 거야. 상황이 약간 다르거든. 서술의 묘가 좀 다른 거지. 그래서 대우법을 써볼게. 대우명제는 B는 2의 배수가 아니면 B제곱은 2의 배수가 아니야. 얘를 보여도
되겠네. 그러니까 B가 2의 배수가 아니니까 B는 뭐 2K 플러스 1 정도로 쓰고 정수의 세계도 된다 그랬으니까 단 K는 정수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뭐 2K 빼기 1로 해도 되고 뭐 2K 마이너스 1 해도 되고 뭐 맘대로 하세요. 그럼 B제곱을 해요. 2K 플러스 1 제곱을 하겠죠. 4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이 됩니다. 2로 묶어요. 2K 제곱 더하기 2K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2 곱하기 정수 더하기 1이니까 얘 또한 2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B가 2의 배수가 아니면 B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니구나. 대요명제가 참이니까 요명제도 참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참이라는 건 이제 밝혔잖아. 그러면 B를 2K라고 둬요. 2의 배수인 거 알았으니까 단 K는 정수래. 근데 집어넣을 것 같거든.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이 식을 뭐 1번식이라 하고 요 식을 2번식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을 써주면 됩니다. 1번식을 2번식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죠. 이 K를 여기다 넣어요. B제곱은 2 곱하기 뭐야 이거 4K 제곱이냐? 하여튼 이렇게 돼. 이제 잠깐만. B가 2의 배수니까 아니잖아. B 대신 넣어야 되잖아. 4K 제곱 2A 제곱 이렇게 되고 거꾸로 쓸게. A 제곱은 2K 제곱이 돼. 상황이 똑같아졌죠 이제. A 제곱이 2의 배수니까 바로 쓸게요. A는 2의 배수야. B가 2의 배수인데 A도 2의 배수야. 어디에 모순됐니?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됐지.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됐으므로 유리수라 가정한 게 잘못됐고 그래서 유리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엔 이랬거든. 무리수임을 보여라. 옛날에는 무리수임을 보이세요 해놓고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래로 바뀌어 있는 거야. 이게 더 현명한 거거든. 왜? 무리수임을 보이려면 스테이지가 두 개라니까. 첫 번째 뭘 보인다? 실수임을 보인다. 두 번째 유리수가 아님을 보인다. 스테이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를 실수로인 걸 보이는 게 그게 그렇게 까다로워. 그게 까다로워. 그걸 나중에 확인할 텐데.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저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결국 이제 저 2번을 증명해 보면 실수라는 건 보였다 칩시다. 간단하게 저렇게 서술은 했다 쳐요. 저렇게 해서 하면 다행이지 뭐. 그래서 이제 합니다. 증명. 로그 3의 4가 유리수라 가정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부정했죠. 그러니까 로그 3의 4가 A분의 B 형태가 되고요. 단 A, B는 서로 소인 정수가 되고 A는 0이 아니야. 이렇게 써도 좋고요. 로그 3의 4가 양수라고 이미 위에서 박아놨잖아요. 박아놨으니까 찍 지우고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양수라는 거 보이고 들어왔으니까요. 정수인 걸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됐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면 4라는 건 3의 A분의 B제곱이 되고 뭐 양쪽에 A제곱을 하겠죠? 4의 A제곱이 있고 3의 B제곱이 있어. 딱 보면 알지 뭐. 이거 짝수잖아. 이거 홀수잖아. 같을 리가 있나? 모순됐어요. 유리수가 가정한 게 잘못됐습니다. 유리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1번, 2번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뒤쪽에 있는 3번 있죠. 큰 3번. 걔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그 큰 3번 잘했어요. 맨 뒤에 있는 거 큰 3번.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어쩌고. 잘 구했니? 잘 구했기를 바라요. 지금 세 번째 연타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 걔를 잘 낸다는 소리지. 기출문제가 많다. 뭐 수능에서도 중요하잖아. 약간 어색함이 있을 뿐. 자, 3번이요. 1번 연속 생략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A가 실수래요. fx dx 0에서부터 a까지 f의 a 빼기 x의 dx. 이거 당연하지.
일단 당연한데 이렇게 느껴지면 일단 괜찮은 거야. 왜냐면 이 두 개를 관찰해봐. x 대신에 a 빼기 x를 집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함수는 말이죠. x는 2분의 a의 대칭인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x 대신에 a 빼기 x를 대입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일 거거든. y는 fx가 있고 a 빼기 x가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렇게. 이번 연대에서도 나왔다 이거. 좀 더 어렵게 나왔다. f a 빼기 x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근데 이 두 개가 x는 2분의 a의 대칭이란 말이야. 정의역의 합이 항상 a를 만족하면 뭐 이런 얘기니까 2분의 a의 대칭인 함수를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0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하래. 0이 여기다 치고 a가 여기다 치면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면 흰색을 적분하잖아. 그러면 이만큼이고 노란색을 적분하면 요만큼이잖아. 어떻게 다를 리가 없겠지 뭐. 같겠지. 여기까지 되죠? 같은 건데 확인해 보래. 그럼 치환 적분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a 빼기 x를 t로 치환해. x가 0에서부터 a까지 흘러갔어. x가 0일 때는 t는 a고 x가 a일 때는 t는 0이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dx는 dt가 되고 이렇게 그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0까지 f의 t라 쓰고 dx는 마이너스 dt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너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지. 0에서부터 a까지 ft의 dt 이렇게 되는 거라서 오케이 뭐 t로 쓰나 x로 쓰나 똑같아요. 1번은 참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1번을 보였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 보였으면 광운대 문제라서 조금 난이도를 낮춰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2번을 보는 거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어머 사인은 2023제곱 x 코사인은 2023제곱의 x 코사인은 2023제곱의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게 방법이 좀 여러 가지일 텐데 보통 이런 식을 보면 코사인 있고 코사인이 있으니까 코사인의 2023제곱 x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식이 탄젠트 2023제곱의 x 더하기 1분의 여기 1이 돼요. 따를 수 있잖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0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써주면서 하면 되거든. 근데 오른쪽에서 해도 되긴 돼. 왼쪽에서 해도 되고 둘 다 상관없어.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사인 코사인 섞여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단순 형태로 바꿔놓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할 때가 많았었어. 근데 이 문제는 그냥 풀어도 편해 보여. 왜? 코사인의 뜻은 x의 코각에 대한 사인 이런 말이고 코각이라는 말은 30도의 코각은 60도 60도의 코각은 30도 즉 각을 합해서 90도인 관계를 코각이라고 부르거든요. 너는 그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빼기 x라는 걸 너는 잘 알고 있잖아. 이걸 알고 있다고.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x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x를 집어넣으면 이거 코사인으로 바뀌어. 이것도 2분의 파이 빼기 x를 집어넣으면 사인으로 바뀌지. 여기 x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x를 집어넣으면 사인으로 바뀐단 말이야. 너는 코사인으로 너는 사인으로 이 새끼 사인으로 바뀐다고 어라? 왼쪽을 봤더니 그래서 냈군 이걸 알게 된다고. 해볼게. 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식을 쓰자. fx를 약간 눈치껏 하면 좀 낫지 않았을까. 오른쪽으로 있는 건 집에서 한번 해봐. 잘 돼. 저렇게 해도. 전에 또 배운 게 있잖아. 2023제곱 x 이렇게 해놨잖아요. f에다가 2분의 파이 빼기 x를 집어넣는 거지. 저기에 1번 조건을 괜히 준 건 아닐 거 아니냐. 거기다가 2분의 파이 빼기 x를 넣었지?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여기 2분의 파이 빼기 x를 넣었지? 사인으로 바뀐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파이 빼기 x를 넣었으니까 사인으로 또 바뀌잖아. 사인 2023제곱. 안 돼, 씨. 이렇게 바뀐다고. 이거 봐봐. 더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fx 더하기 f의 2분의 파이 빼기 x. 이거 두 개 합하면 1이네. 이거를 발견한 거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000 뭘 2000이야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까지 fx dx 이거를 하라 했는데 우리가 끌어낸 게 얘를 끌어냈잖아. 얘를 끌어내니까 일단 핵심은 야 이거 두 개를 더해 간단한 게 나온다는 거지. 이 두 개 더한 방향으로 뭔가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1번에서 0에서부터 저기 a까지인데 2분의 파이로 바꿀게. 2분의 파이의 fx dx 너를 한 것과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의 2분의 파이 빼기 x dx 이게 같다는 걸 이미 보였잖아. 보였으면 그냥 쓰지 뭐. 너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뭐 1번에 의해서 이런 말 쓰면 되겠죠. f의 2분의 파이 빼기 x 너를 하고 dx를 해. 일단 그러면 얘의 결과나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절반으로 나눠야 왼쪽이랑 같을 거 아니냐. 이렇게 쓰고 2분의 1에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두 개 합하면 1 되는 거니까 1 생략합시다. 1은 안 쓰는 것이 원칙이라 그랬잖아. 생략하시고 구간의 길이 2분의 파이를 곱하면 여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1 또 곱했죠? 4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논술에서는 나을 거라고. 근데 하지만 뭐 점대칭 보면 우리 뭐 하는 거 있죠. 점대칭 얘가 4분의 파이, 2분의 1의 점대칭인 함수라는 걸 아니까 수능을 풀 때는 이제 점대칭 함수 중에서 가장 편한 것은 뭐라 그랬지? 죄송이라 그랬잖아. 직선이라 그랬잖아. 그 직선을 하나 등장시켜서 점대칭 함수인 직선을 하나 데리고 와서 수능에서는 풀자 그랬던 기억도 나. 4분의 파이, 2분의 1이 될 거라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래. 좀 이렇게 박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그렇게 나오겠지 뭐. 이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돼.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사다리꼴의 넓이는 똑같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으로 대체가 될 거라서 얘랑 넓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어 라고 수능에서는 풀겠지. 가로의 길이는 2분의 파이고 세로의 길이는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넓이가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계속 이렇게 식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해왔었고 하는 게 중요할 테고. 됐죠? 혹시 나 하나 더 해도 돼? 괜찮아?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안 괜찮은데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 하나만 더 할게. 간단한 것만 먼저 좀 보자고. 간단해야 될 텐데. 2번을 좀 먼저 볼게요. 2번이요. 알파 베타 나온 거 있지? 2번에 2번. 잘 풀었니? 잠깐만. 우리 채점 좀 해볼까? 나도 답을 몰라. 2번에 1번 답은? 오케이. 2번에 2번 답은? 하여튼 뭐 해보자고. 우리가 고1 게 그렇게 힘드네. 고1 게 힘들어. 일산에서 수업을 되게 잘하고 계시는 지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새로운 교재를 내셨지. 고1 수학을 통해 바라보는 수능. 그만큼 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 논술에서 뭐 계속 그래 왔어. 하자.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가 베타보다 커요. 그랬네요.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자, 1번이요. K에 알파 5제곱 빼기 베타의 5제곱. 그 노를 만족하는 K를 구하라. 있잖아. 얘가 이게 플러스 1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플러스 1이면 앞에다가 막 x 플러스 1 같은 거 곱해서 막 오메가 했던 그런 것처럼 막 할 텐데 이게 플러스 1이 아니야. 또 근이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가자 근의 공식. 어렵지 않니?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알파겠고 마이너스가 뭐 베타겠고 알파 베타를 이제 구할 수는 있잖아.
근데 5제곱이래. 그 직접 5제곱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얘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생각해봄직한 게 근해 공식은 논외로 하고 근거 결색한 게 있고요. 이거 잊지 말아줄래? 근해 정의. 이거 잊지 마라. 방정식 문제를 풀고 있는데 네가 삽을 푸고 있잖아. 근해 정의를 생각 안 해서 삽을 푸고 있을지도 몰라. 일단 해볼게.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모르기가 힘들지. 근데 근해 정의는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알파고 베타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알파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자, 여기서 잠깐 3차 방정식이건 4차 방정식이건 근해 정의는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때 식의 형태에 따라서 요리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 얘는 말이죠. 알파 제곱이 니네 고1 때 수학 잘했잖아. 아니야?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걸 딱 보고 야 이거 차수 다운시킬 수 있는 식이로구나.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곱을 1차로 다운시킨다는 소리거든 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알파 5제곱 빼기 베타 5제곱이니까 또 반갑다고 또 인수분해를 했을 수도 있어. 알파 빼기 베타하고 막 4제곱 치고 막 인수분해했을 수도 있고. 저 잘못 봐가지고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아니야. 그리고 합과 곱으로 뭔가 해볼까 뭐 이랬을 수도 있어. 그 중학교 때 영재고 같은 거 시험을 보면 막 그런 걸 해봤을.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해보자고. 저 가만 있어봐. 알파의 5제곱은 알파랑 알파의 4제곱을 곱한 거거든. 그러니까 알파에다가 알파 제곱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제곱이 들어오면 차수 다운시킬 수 있다며. 그 알파에다가 뭐 제에 의해서 이런 말 쓰면 되지. 알파 더하기 1의 제곱이 돼. 쭉 풀어놓고 해도 되고 오른쪽만 전개해도 되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이야. 오른쪽만 전개했어. 여기에는 이 알파 제곱이 알파 더하기 1이거든. 요즘 수능이 되게 좋아하는 패턴 아니냐? 당신은 고1 수학을 잘하십니까? 뭐 이거 있잖아. 얘가 돼요. 그래서 계속 갈까? 가자. 3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야. 또 다운시켜. 3에다가 알파 더하기 1. 어려운데? 2알파가 됐지. 그래서 5알파 더하기 3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알파 5제곱을 열심히 다운시키니까 5알파 더하기 3이라는 걸 얻었어요. 이러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되잖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베타 5제곱은 1이 쓸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뺄셈을 물어봤겠네. 빼요. 빼게 되면 알파 5제곱 빼기 베타 5제곱이 되고 5배의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 여기다가 뭐 k 곱한 거를 하라며 k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다 5k를 곱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5라는 거지. 얘를 구해야겠네.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해서 사람이면 해야 되는 거 있잖아. 이거를 가지고 놀겠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값의 알파 빼기 베타일 거다. 근데 너는 알파 빼기 베타다. 왜냐하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 너를 구하러 가면 1로 오면 되잖아. 루트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하고 어렵다. 합이 1이니까 1 더하기 4 루트 박았어. 그 루트 5야. 이게 루트 5니까 이 얘기는 이게 루트 5였대. 5로 나눠. 그러면 루트 5의 k 얘가 1이잖아. k가 루트 5분의 1, 5분의 루트 5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됐지? 자, 여기 기억하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야. 이거가 나오면 할만하거든. 빼기 x 더하기 1 이게 나오면 높은 차수 낮추는 게 할만한 게 이런 짓 하잖아. 여기다가 x 더하기 1을 막 곱하고 싶다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x 세제곱 더하기 1이 0 되는 거라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도 이제 쿵짝쿵짝 하러 가잖아. 얘도 차수 다운시키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오메가까지 갈 것도 없고 복소수까지 갈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할만한데 조금 어색했다고. 여기 놓치지 말자고. 근해 정의를 이용하세요. 여기 놓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요. 응? 비밀이에요. 왜
지식이 되게 많다 너. 되게 많다. 일단 훌륭해요. 일단 그거 하지 말고. 멋있어. 나중에 이제 그 황금비를 그 한번 조사해 보시면 재밌는 게 많아요. 와이프랑 그 이탈리아 여행 가서 황금비 얘기를 꺼냈다가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는 표정을 해서 이제 닥치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됐고 알파의 n 더하기 4제곱. 옛날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런 걸 찾지? 대단해. 얘 아까 거 왜 다 지웠을까? 아 바보. 됐지 뭐. 있잖아. 리미트. 예를 들어서 뭐 할까? 5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7 곱하기 5의 n제곱. 뭐하지? 2 곱하기 3의 n제곱 6 곱하기 5의 n제곱. 뭐 이게 있다 쳐요. 답은? 마이너스 6분의 7이잖아요. 5의 n제곱이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이거 무시하고 이거 무시해서 하잖아요. 자, 원래 푸는 방법은 밑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눈다가 원래 푸는 방법이었었어요. 밑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눠요. 절대값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죠. 그러면 5의 n제곱으로 나누니까 2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이 되고 6이 되고요. 원래 푸는 방법을 모르면 안 돼요. 5분의 3의 n제곱. 요즘에 막 이런 거 29번에 내고 막 30번에 내고 이러잖아. 미쳤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던 아니면 뭐 2분의 1의 n제곱이던 밑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태라면 이게 0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편하게 썼어요. 일반항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으로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0 더하기 6분의 0 빼기 7이 돼서 너는 마이너스 6분의 7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래 푸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밑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눠야 되는데 얘기를 해줬다고. 알파가 더 크다는 거 아니냐? 실제 근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랬으니까 알파가 위에 거고 베타가 아래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의 n제곱으로 나눴겠지. 그거 계산하면 돼.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알파 n제곱 나누면 1 빼기 알파분의 베타의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n제곱 나누면 알파의 4제곱이 되고 빼기 베타의 4제곱이 나오고 알파분의 베타의 n제곱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런 서술을 해주면 되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알파분의 베타의 n제곱은 0으로 갑니다. 그거 서술하면 되고 0으로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결국 n이 변수니까 알파의 4제곱만 하면 되고 알파의 4제곱은 할 수 있잖아. 아까 해봤잖아. 얘가 알파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아까 알파 제곱이 얼마였더라?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1이었지? 맞지? 이건 또 맞겠네. 골 때리는 새끼네 이거. 알파 제곱은 맞지? 알파 더하기 1이고 베타 제곱은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걸 줄이면 되겠지. 알파 제곱이 알파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해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이 될 거고 됐지 이제? 알파 제곱 넣으니까 알파 더하기 1이 되고 됐지 이제 해놓고 지가 다 하고 있어. 이게 있잖아. 3알파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알파 때려놓고 계산하면 될 거야. 됐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좀 할 텐데 그 2번 큰 2번 문제 그 방금 풀었던 문제 아래 문제 있잖아요. 3번 문제. 그 3번 문제 어디 본 거 같지 않니? 센 걸로? 3번에 2번? 한양대 문제로 봤을 텐데. 교재 25페이지에 있다. 교재 25페이지에 3-6번 한양대 문제지. 얘는 함수를 줘놓고 보이세요였기 때문에 편한데 그 한양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네가 직접 찾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랑 병행해서 기억하면 되거든. 일단 지금은 잠깐 쉴 테니까 쉬면서 못 푼 거 있으면 잠깐 좀 보시고 그리고 육모 성적표 안 보낸 사람은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학 있잖아.
원하는 대학 어디 어디를 쓰겠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 지금 바로 보내기 좀 그러면 다음 주 평일 날에 좀 보내주시면 톡으로 나랑 먼저 좀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얼굴 보고 좀 얘기를 하고 그럴 생각이니까 지원 대학을 좀 보내달라고 싶으셔요.
2번 건드린 김에 2번에 1번 할게요. 중심이 일선면에 있고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 뭐 그런 원이래요. 저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네. 그 원이 있는데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그 직선은 접선이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 일단 배경 지식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랬으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몇 선면에서 동시에 접하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텐데 일선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면 이렇게 하나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는 이 중심의 좌표가 a, a 정도로 결정이 될 거고 a는 양수 이런 표현을 하면 원의 방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 너는 a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원의 방식을 봤잖아요. 반지름 뭐니? 여기에서 반지름 a 그러면 안 된다. 절대값 a 그래야 된다. 이해했지? 여기 보면 반지름은 절대값 a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박아놨으니까 a는 양수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반지름은 그냥 a라고 써도 되는 상태였겠지.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해보면 이쪽에 x축,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뾰로롱 하고 있대.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뭐 이쯤 있겠지.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이고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이고 너랑 길이가 같고 이런 뜻이니까. 근데 좌표니까 이럴 때는 마이너스 b, b 정도로 쓰고 b는 양수예요. 이런 표현을 하면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 있을 테고요. 이럴 때의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b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너는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 사분면마다 그 중심의 좌표만 좀 조심하시면 쓰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귀여웠던 그 고1 시절에 이런 것도 배웠어. 만약에 원이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 일사분면에서. 근데 얘가 그 어디를 관통하고 있냐면 어떻게 뻥을 칠까? 3,1? 3,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 있나요? 일사분면에서? 2개 있죠. 조그만 거 이거 하나 있고요. 큰 거 이쪽에 가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가는 큰 원 있잖아. 그런 게 하나 더 있겠지. 2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 뭐 3,3이라고 할게. y는 x 위의 점이잖아. 3,3을 지나면서 일선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랬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겼겠지. 이럴 때는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가끔 이제 기본형 문제를 풀다 보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장난을 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큰 원이 있고 조그만 원이 있대. 그 다음에 큰 원이 있고 조그만 원이 있대. 이렇게. 얘는 안 만나요. 뭐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큰 원이 있고 조그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안쪽에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근데 일단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큰 원의 반지름이랑 조그만 원의 반지름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 d 정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일단 있을 거야. 그건 한번 알아봐봐. 라지 r이랑 스몰 r이랑 더한 게 있으면 d가 더 길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을 거라고. 이제 그거 말고 공통 접선의 개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줘. 공통 접선의 개수. 이거로도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도 좀 기억해 주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공통 접선이 몇 개 있겠냐 이거? 2개. 일 수도 있지만 4개예요. 4개. 왜냐면 이렇게 접선을 긋잖아. 이거를 공통 외접선이라 그래. 바깥으로 접하는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 그것 때문에 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야.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이쪽으로 접할 수도 있어.
이렇게 분홍색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거든. 공통 외접선 두 개랑 공통 내접선 두 개가 있어서 공통 접선의 개수가 4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중딩 때 봤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아래 거는 그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라지 R이랑 스몰 R을 더하면 D랑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알 수 있을 거고, 공통 외접선은 하나, 둘 이렇게 있고 공통 내접선 여기 하나 또 있지. 이렇게 보여요? 3개 있을 수 있어요. 아, 공통 접선의 개수가 3개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공통 접선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는 1개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는 없다, 빵개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 라지 R과 스몰 R이랑 D를 표현해서 표현하는 거는 좀 쳐다보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맡길게. 그건 한번 해보시고, 뭐 이런 상태가 됐었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보면 일삼면에서 X축, Y축이 모두 접한다 했으니까 뭐 이렇게 조그만 원 하나 그려놓을게. 이렇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데? 중심의 좌표가 A, A는 양수인 이런 원을 하나 그려놨어. 그 다음에 접선인데 기울기가 쓸까?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이잖아. 걔랑 한 점에서 만난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대. 그럼 요쯤 하면 되나? 이렇게 가는 직선이 있었대. 뭐 이렇게 저런 직선이 있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접점이 있고요. 이거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하겠지. 자, 이제 생각해보자. 노란색 선에 접하면서 1,3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 나올 것 같니? 2개인 거 보여?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여기 큰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다시 큰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2개가 있을 것 같거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원의 방식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 너는 a 제곱인 상태가 되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3대 4대 5가 돼서 AA를 집어넣어. 7A 빼기 6 절대값을 건 게 반지름 A랑 똑같아요. 7A 빼기 6이 절대값을 건 게 5A가 되는 거잖아. 하면 되지 뭐. 7A 빼기 6이 5A일 수도 있고 7A 빼기 6이 마이너스 5A일 수도 있고. 그거 얼마야? A는 3? 맞지? 12A가 6이니까 A는 2분의 1. 2개가 나오네.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다 이런 소리야. 여기 조그만 게 여기 2분의 1짜리고 큰 게 3짜리고 그렇게 있나 봐. 첫 번째 거 이제 구했고, 두 번째 거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 A라고 했대. x절편이겠네.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는 거니까 x절편은 2일 테지만 x절편은 2일 테지만 좌표로는 2,0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y절편 이렇게 B를 할게. B는 얼마야? 2분의 3이지. 0,2분의 3. y절편은 2분의 3이겠습니다만 좌표로는 0,2분의 3. 뭐 그렇게 된대. 근데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고, P에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가장 작은 원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1짜리래. 여기가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런 것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러면 1대2로 내분하겠지. 1대2로 내분하면 뭐 이쯤 되나? 1대2? 1대2 이렇게 내분을 하겠대. 내분점의 좌표를 P라고 하재. 구하지 뭐. 3분의 크로스 곱 너랑 나랑 곱하면 4가 되고, 너랑 나랑 곱하면 빵이니까 됐고, Y좌표 3분의 너랑 나랑 곱하면 빵이고, 너랑 나랑 곱하면 2분의 3이네. 계산을 마저 해보면 3분의 4, 2분의 1인가? 이렇게 돼 있네. P점의 좌표가 3분의 4, 2분의 1이라는 거 알았어. 맞지? 그럼 여기서 그 접선이라 했으니까 이 P점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마침 Y좌표가 2분의 1이었잖아. Y좌표 2분의 1이어서 뾰로롱 이렇게 오면 여기에 P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 점에서 그건 접선이니까 하나는 보이지. 노란색 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접선이잖아. 접선이니까 접선 하나는 구했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6. 너는 0. 이 접선 하나 지금 구한 것이고, 또 다른 접선은 이쯤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이쯤에 있을 거야. 그런데 노란색이랑 연두색이 y는 2분의 1이라는 놈의 선대칭 함수잖아. 그러면 노란색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거든. 연두색의 기울기는 4분의 3이겠지. 맞지? 선대칭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면 이게 3일 거 아니냐.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이건 4분의 3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4분의 3이었을 거라고. 근데 걔가 마치 여기를 지난다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접선은 너 지우고. 일단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얘랑 비슷하게 생겼겠지 뭐. 3x 빼기 4y 이런 식으로 쓰면 기울기 4분의 3짜리 직선이잖아. 이렇게 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맞지? 근데 얘가 3분의 4, 2분의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빼기 3분의 4 빼기 2분의 1 요 정도로 써주면 될 것 같은 느낌. 되겠어요? 두 직선을 일단 구했지. 두 직선을 구했는데 두 접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 하고 사인 세타를 구하래. 자, 두 접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일단 1차적으로 생각나는 건 미적분에서 탄젠트 덧셈 정리가 떠올라야 되는 것. 두 번째, 기하에서 내적을 쓰는 것. 두 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은 탄젠트 덧셈 정리만 쓸 텐데 탄젠트에다가 세타가 있대. 두 직선의 교각을 세타라 하재.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각이라 하면 탄젠트 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탄젠트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 이걸 이용할 거 아니냐. 큰 각 작은 각 이렇게 해서. 그래서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이거를 하고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잖아. 근데 기울기가 두 개가 나왔다고.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또 하나의 기울기는 4분의 3이라는 거 알았단 말이지. 그 얘를 이용해 보면 이거 갖고 하지 뭐. 탄젠트 알파가 4분의 3이라고 할게. 4분의 3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거 하고 그다음 1 더하기 탄젠트 알파는 뭐 하기로 했지? 4분의 3이잖아.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탄젠트 세타가 나오겠지. 되겠어요? 이렇게. 근데 부호가 불분명하고 변수가 등장하면 절대값을 걸어야 되잖아. 예각이니까. 그럴 때는 절대값을 걸고 처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계산하면 탄젠트 값이 나오고 탄젠트를 계산하면 사인이 나올 거니까 별다른 뭐 어려운 건 아니다. 됐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3번 할게요. 거기다 메모해놔. 내적으로 된다. 메모해놔. 두 직선의 교각이면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연구하러 가면 되는 거거든. 뭐 법선 벡터도 되긴 됩니다만. 그래서 그걸로도 풀 수 있다. 제시문에 만약에 뭐 제시문을 이용해서 하면 거기 힌트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도 좋고 뭐 방법은 뭐 다양하니까. 그 다음에 2-3번.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fx의 극값을 구하래요. g는 좀 이따 쓸게. 뭐 분모 0 안 되겠지 뭐. 0 안 되게 해놨겠지. k 조건을 준 게 뭐 그런 것 같고. 판별식이나 해볼까? d를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4k 이렇게 돼. 근데 4K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어쨌든 뭐 양수인 건 분명하네. 맞지? 그렇잖아. 양수인 건 분명해. 분모는 항상 양인 값을 갖는 그런 상태래. 근데 그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미분해야지 뭐. 방법 있나? 미분해요. 분모를 제곱하고 미분한다면 곱하겠죠? 2x제곱 그대로 있고 곱해요. k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빼기 냅두고 미분치겠죠? 그럼 미분한 거에다 마이너스를 달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면 되지 뭐. kx제곱 x 더하기 1 이게 제곱이 있고 어디 분자 좀 볼까? 여기 보면 가로 안에 거만 kx 제곱이 있고요. 1 빼기 2k 괜찮으냐 잘 봐라야. x가 있는 상태야. x를 앞으로 뽑을게. 앞으로 뽑으면 x2의 x제곱이 되고 kx가 되고
아따 1 빼기 2k?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봐. 맞지? 여기서 그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증간표를 써서 할 거냐 아니면 그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함수만 잡아채서 할 거냐 뭐 이런 것만 결정하면 되거든. 근데 앞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게 얘는 부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양수거든. 이것도 양수거든.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함수는 얘지. y는 x랑 kx 더하기 1 빼기 2k 중괄호 쳐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k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돼 있대요. 얘가 0 되게 하는 근을 구해보면 kx가 2k 빼기 1이니까 x를 구해요. 2 빼기 k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태잖아요. 앞에 있는 근은 0인 게 분명하고 이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을 얘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0일 수도 있잖아. 얘가. 그러니까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보면 k분의 1 너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k분의 1이 2가 되면 x가 0이 되고 k분의 1이 2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잖아. k분의 1이 2가 된다면 요 x값이 0이 될 거고 k분의 1이 2보다 작으면 이게 2보다 작은 거 하면 양수잖아. x는 양수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볼게 이제. 얘는 이제 그 문제지에 스스로 머릿속에 좀 생각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되지. k가 요걸 기준으로 쓸게요. k가 2분의 1일 때 근이 얘도 0이 나오고 얘도 0이 나오는 거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 양수야. 즉 저기에 있는 f'x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지. 맞지? 그러니까 fx가 증가함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요. 이제 k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 k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는 이런 경우거든. 이런 경우면 이 근이 0보다 큰 놈이란 말이에요. 그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게 하나가 0이 있고 조금 조심하세요. 자주 보잖아. 수능 풀 때도. 2 빼기 k분의 1 이런 근이 있는데 이차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지.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그래프가 이해가 되는데 0에서는 극대가 나오고 이 값에서는 극소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이 서술을 다 해주셔야 되고 이럴 때는 그 값이 없죠. 그 값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만 그 값이 있는 거니까 극대값은 f0를 하면 되겠고요. 극소값은 f의 뭐 2 빼기 k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이건 k가 하는 식이 나올 거예요. f0은 1이구나. 이게 나올 거고 얘는 k가 하는 식이 나올 거고 그게 극소랑 극대랑 써주면 되겠지. 됐죠?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그 값을 이제 구하라 그래서 구했어요. 보통 이렇게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는 앞에 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감안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지. 2번이요. 2번은 x가 양수에서 보재. y가 2분의 1 x제곱 x 더하기 1 분의 x제곱 이렇대. 근데 얘를 이용해서 또 안녕. 얘를 이용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2x제곱분 x 네가 0인 걸 보이세요 그랬어. 순수 논술형 문제죠. 수능에 되는 걸 본 바가 없지. 30번 옛날 30번 같은 거 보면 이걸 주잖아. 이거 0인 걸 이용하세요 이렇게 주잖니. 근데 이걸 보이라는 거지. 각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일단 상황은 얘가 똑같이 생겼는데 k가 2분의 1일 때잖아. 맞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k가 2분의 1일 때야. 근데 방금 k가 2분의 1일 때 혹시 증가함수라고 안 했니? 그러니까 k가 2분의 1일 때를 의미함으로 1번에서 증가함수라는 걸 알았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fx가 증가함수야. 그건 알았지? 저걸 fx라고 하면 이제 각을 좀 잘 세워보자. 얘가 0인 걸 밝히려면요 부등식을 발생해야 돼요. 그때 풀었던 한양대학교 문제에서는
직접 함수를 설계했어야 되거든요. 그 조금 더 까다로웠습니다만 얘는 함수가 좀 나와 있는 상태라 좀 해볼 만하거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면 2의 x제곱이 역수를 취해도 0보다 큰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맞죠? 걔가 어떤 특정한 함수보다는 작다를 해보고 싶은 거야. 해보고 싶고 x를 이제 곱할 거니까 여기다 x를 곱하고 여기 x를 곱해서 밑에 하트라는 함수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을 생각인 거야. 괜찮니? 그래 놓고 여기 리미트 박으면 0이잖아. 이것도 리미트 박으면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가운데 0이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하트라는 함수를 설계를 해야 돼. 결국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하트분의 x가 0을 만족하는 이 하트만 찾으면 된다가 그 한양대학교 교재 문제였었다고. 찾는 게 되도록이면 편한 함수가 좋겠고 다항 함수면 좋겠지. 그래야 극한 계산하기 편하니까. 근데 준 거야 얘는. 그거를 준 거라서 서술의 묘만 좀 살리면 되는데 이제 해볼게. 이 함수를 그냥 fx라고 할게요. gx 정도로 두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 겹치지 않게. 이미 썼으니까 할 수 없어. fx라고 하고 x가 0보다 큰 상태에서만 논하라 했으니까 초기 값을 조사해 볼게요. f의 0을 조사해요. f의 0은 1분 0이냐? 아니 잠깐만 잘못 썼구나. 아 그래서 눈이 커졌었구나. 잘못 썼네. 아니 같지도 않은 거잖아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다시 같은데 k가 2분의 1일 때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술 취했나? 아무튼 f형을 해요. f형을 하면 1분의 1이잖아. 그 f형은 1이야. 아이 참나. 왜 뇌랑 손이랑 따로 노는 걸까? 아무튼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니까 대략 예상을 해보면 이런 상태일 거야. f형은 1이니까 나 이렇게 실수하면 좀 얘기 좀 해줄래? 1이잖아. 증가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x가 0보다 컸을 때는 1보다 큰 건 분명하다고. 자 여기서 잠깐. fx가 저렇게 위로 아래로 볼록해서 갈 건지 위로 볼록해서 갈 건지 아니면 아래로 볼록해서 위로 볼록으로 갈 건지 뭐 등등등은 직접 막 이렇게 이계도함수 구해봐서 확인해봐야 되는 일이잖아. 얘는 지금 그게 불필요한 일이지.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말라고. 걔 틀려갖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럼 얘가 f형은 1이고 fx가 증가함수잖아. 얘는 이제 문제지에다 쓸 일이라고. 증가함수가 돼서 x가 0보다 큰 상태에서 이 fx는 1보다 큰 걸 알게 됐다고. 괜찮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2의 x제곱이란 이 함수가 1보다 큰 걸 발견한 거야. 아까 이거 d가 0보다 작았던 거 기억나죠? 항상 양수였다는 거 기억나잖아. 그래서 너는 2의 x제곱이 이제 조금 집중해야 돼.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거보다 크다는 걸 발견한 거지. 이제 부등식을 만들 텐데 이 하트가 계산하기 편한 게 좀 나오는 게 좋잖아. 근데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려고. 괜찮아? x가 양수니까. 그래서 2의 x제곱은 2분의 x제곱보다 큰다는 걸 알게 됐지. 역수를 취해요. 2의 x제곱분의 1 이게 있고 x제곱분의 2가 있고 막았죠. 근데 얘는 양수일 거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x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x를 곱해요. x를 곱하면 여기 x 되고 여기 x 되고 리미트를 박아요. 리미트 받고 리미트를 박으면 얘도 빵이고 너도 빵이니까 극한과 부등식과 관계에서 너가 빵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생각인 거지. 됐지? 이 문제는 함수를 던져줬기 때문에 서술하는 것만 좀 이쁘게 서술하면 되는 문제였고 교재에 있는 문제는 함수를 찾아야 됐기 때문에 조금 불편했던 문제가 돼요. 됐죠? 병행해서 좀 잘 기억하자고요. 정리됐으면 이제 3번이요. gx 뭐 있죠? 그 뭐 정의 써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우리 수능 풀 때 습관이 있습니다. fx가 gx 있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 hx가 있어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 x가 a보다 크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뭐 도함수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건방지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러면서 미분을 합니다. f 프라임 x, g 프라임 x, h 프라임 x 이거를 하죠. x의 범위는 a보다 크죠. 이거 x의 범위는요? a보다 작다죠. 등호 빠져야죠. 그렇잖아. 등호가 빠져야 되잖아. 빠져야 된다고. 아니야? 맞다니까. 이렇게 있잖아. 0. 그 y는 절대값 x가 있대.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쓰자고. x가 0 똑같이 쓰자. 0보다 커. 0보다 크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잖아. 미분을 해봐. f랑 x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x가 0보다 크다를 그대로 살리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대로 살리잖아. 여기서 오류가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안 되잖아. 왜냐면 x는 0에서 미분이 일단 불가능하잖아. 맞지? 안 되는 거라서 등호를 빼는 것이 옳은데 일단 그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고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 리미트 x가 a 오른쪽에 갔을 때 f 프라임 x의 극한이랑 리미트 x가 a 왼쪽으로 갔을 때 f 프라임 x의 극한이랑 이 두 개가 같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수능 문제 풀 때는 그러지 말라고. 정의 쓰라고. 정의 쓰라고. 알았죠? 안 통할 거기 때문에 정의를 쓰세요. 얘 같으면 딱 그런 문제인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쉬운 문제는 그냥 이렇게 가도 좋은데 정의를 써버릇 하세요. 그거 하고 싶은 얘기인데 gx의 미분 가능성 조사하라며. 그러니까 이걸 하겠지. 리미트 x가 0 오른쪽에 갔을 때 미분계 조사할 거고 x가 0 왼쪽에 갔을 때 미분계에서 조사할 거란 말이야. 0 오른쪽에 갔을 때는 gx 빼기 g0 x로 나누고 이거 조사하러 가는 거고 얘도 gx 빼기 g0 x로 나누고 이걸 조사하러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기 때문에 0보다 컸을 때는 2의 마이너스 x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 0은 0이니까 여기서 봐야지. x가 0일 때 정의된 건 0이잖아. g0은 0이니까 0이 되고 여기는 x가 되고 이거 하시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0 왼쪽으로 갔어. x는 그대로 이제 두시고 0보다 작았을 때의 gx는 0이란 말이지. 0이고 얘도 0이잖아. 이렇게 얘는 그냥 0이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도 해보면 이제 0이 나올 텐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것으로 가시는 것이 논술에서 뭐 당연하거니와 수능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마 뒤통수를 안 맞지 않을까. 최근 유형은 그래 보여.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갑시다. 예, 가운데 스타일은 제시문을 던져놓고 따로따로 문제가 다 구분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풀어도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막 풀어도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4번 잘 하셨어요? 1번에 4번. 또 씹는다 또. 했다 손. 발 윙크. 하트 뭐 없어요? 제기랄 4번. 연속이래요. 첫 번째는 이렇고 이렇게 되고 얘는 뭐 y축 대칭인 함수라는 얘기 같고요. H는 원점 대칭인 함수라는 것 같아요. 1번 gx와 hx를 fx랑
여기까지는 했을걸? f의 마이너스 x를 이용해서 위 조건이 만족됨을 보이세요 그랬으니까 스테이지가 두 개네. gx랑 hx를 이 두 개로 표현하는 것 하나랑 gx가 y축 대칭이고 hx가 원점 대칭인 거 보이는 것 두 개랑 그 두 개가 같이 돼야 되는 거네. 거기 1번이 그렇게 돼 있잖아. 위 조건이 만족됨을 보이세요 그랬잖아.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나 봐. fx랑 f-x가 있으니까 할 거 뭐 있나. 일단 fx는 그냥 씁시다. gx가 있고 h에 x가 있어요. f에 마이너스 x를 해요. g에 마이너스 x가 되고 h에 마이너스 x가 됐어요. gx는 원점 대칭인 함수라 했으니까, 아니 y축 대칭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gx일 거고, hx는 원점 대칭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hx가 되는, 여기까지는 끌어냈습니다.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야겠죠. 여기를 기억, 여기를 뭐 니은 이렇게 해서 gx부터 구할까요? 기억이랑 니은을 더해요. 이렇게 fx랑 f-x가 되고, 두 개를 넣으면 hx 떨어지죠? 2gx가 됩니다. 따라서 gx는 2분의 1에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할 때 우리는 gx의 대칭성이랑 hx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얘를 구한 거예요. 대칭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런 식을 못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hx를 구하기 위해서 기억에서 니은을 빼요. 빼면 fx에서 f-x를 했어요. 빼게 되면 2hx가 되네요. 그래서 hx를 구해요. hx는 2분의 1에 fx 더하기 f-x라는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인 게 gx랑 hx를 fx랑 f-x로 표현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g가 y축 대칭이고 h가 원점 대칭인 걸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래 문제에 뭐 뭘 보이세요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보려고. 일단 여기서 확인부터 일단 해보자. y축 대칭인 거 확인해 볼게. g-x 확인하기로 해놓고 안 했죠. f에 마이너스 x가 되고 fx, 내가 서두르면 안 돼. 이렇게 있잖아. 같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확인됐고, 그 다음에 hx도 h-x를 해봐요. 2분의 1에 f의 마이너스 x가 되고 더하기 f의 x가 되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빼기잖아 이거. 하여튼 애들 얘기 되게 안 해. 지가 하다 보면 찾겠지 뭐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로 바꾸면 너잖아. 보로 바꾸면 너니까 h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hx 이렇게 되겠네. 확인까지 된 거야. 맞지?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이슈지. 1번을 이용해서 얘가 0이면 p가 0이래. p가 0인 것 같은데 잠깐만, 이씨 일로 와봐. 조금 생각해야지. G는 y축 대칭이고요. H는 원점 대칭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이거 요리할까 생각해야지. 1번에서 지금 열심히 했어. 대칭성을 이용해서 G랑 H를 F에 대한 식으로 끌어낸 이 식까지는 봤어요. 얘처럼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대칭성 생각해 봄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자고. 여기 있는 함수를 fx라 해. 위에 걸 이용하기로 했잖아요. f의 마이너스 x를 구해.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p인데 제곱할 거니까 x 마이너스 p의 제곱에 더 1이라 쓰고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용하라는 게 뭐 이런 거 이용할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용하려면 보장이 좀 돼야 되는 게 G는
y축 대칭인 게 보장이 돼야지. h는 원점 대칭인 게 보장이 돼야지. 그렇잖아. g가 y축 대칭이고 h가 원점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뚝딱뚝딱 끌어낸 게 이런 식을 끌어낸 거 아니냐. 맞지? 이런 식을 끌어낸 거야. 그래? 그러면 이거 치울게. g만 살려놓을게. g만 있어도 될 것 같아서 g만 살려놓을게. 일단 이거 구해보자. 지금 이거를 보고 좀 잘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안 보일 수 있거든. 일단 써볼게. 이게 x고 더하기를 할게. 마이너스 x고 이렇게 더한 게 얘를 지금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게 얘가 gx를 만족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gx를 만족한다면 gx가 y축 대칭이었잖아. 그렇지? y축 대칭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를 지금 고민해보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너는 2분의 1이 있고 통분을 해봐. 아이 구참나. 이렇게 왔고요. 너랑 나랑 곱해요. x에 x-p의 제곱 조금 짜증날 수 있지. 플러스 x야. 이렇게 곱해요. 마이너스 x에 x 더하기 p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x까지 됐어. 여긴 털리고 분자 계산해보면 x제곱 없어지고요. 아니지 x제곱이구나. 아무튼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p제곱에 x 곱한 거랑 p제곱에 x 곱한 게 또 사라지고요. 왼쪽에는 마이너스 2p의 x의 제곱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p의 x 여전히 제곱이 나와서 분자 계산한 게 마이너스 4p의 x 제곱이 돼. 그래서 열심히 써보면 2분의 1에 의미 없는 2분의 1이지만 x 더하기 p의 제곱이 있고 플러스 1 한 번 더 쓸게. 이게 있고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 있고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4p x 제곱이라는 것이 일단 gx가 가능한 게 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확인할 게 뭐니? g가 무슨 축 대칭임을 확인하면 돼? y축 대칭임을 확인하면 되거든? 얘를 gx라고 인정을 해보면 y축 대칭만 맞으면 된단 말이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p의 전체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이 돼서 얘가 나온다?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p의 전체 제곱이니까 x 더하기 p의 제곱이 돼서 얘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x를 집어넣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똑같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x를 집어넣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나 같다는 소리. 즉 y축 대칭이라는 소리. 이거 gx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놈이라는 소리네. 이 말인 거지? 여기까지는 된 거야. 그래서 얘를 했더니 되는구나. 여기까지 됐어. 자 힌트야. 그 다음 한번 해봐. 시작. 해봐. 얘가 gx가 되는구나. fx의 극한을 구하라 했네. 어떻게 할까? 뭐야? 메모하고 그 다음 거 해봐. 서술만 잘하면 돼. 조금 힘들어하더라고 이거를.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연결을 잘 시켜봐.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야. 왜 이거를 가지고 저 새끼가 얘기를 했을까를 잘 생각해봐. 잘 여겨지나 모르겠네.
얘를 구하라 했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 하라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가 같다는 건 그냥 눈으로 봐도 그렇고 치환적분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 y축 대칭인 함수니까. 이 말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를 나는 계산하고 싶었는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랑 f의 마이너스 x를 더해서 적분을 먼저 하고 똑같은 걸 적분했으니까 2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2분의 1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dx가 된다는 건 일단 알게 됐는데 똑같죠 계속. 이게 만약에 gx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놈이 맞다면 확인 방금 했잖아. 확인 방금 했는데 맞다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gx dx가 될 테고 그럼 너는 이 g가 y축 대칭인 함수니까 0에서부터 1까지 두 배 친 gx의 dx로 간단한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해 봄직하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실제로 지금 얘를 해보니까 gx가 y축 대칭의 함수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발견했으니까 얘가 지금 그 gx가 되거든. gx를 저기다 넣는다고 쳐봐. 이를 데리고 와. 데리고 오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여기다가 두 배를 해야 돼. 두 배는 여기가 털리잖아. 털리게 되고 x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1 여기다가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1 여기다가 마이너스 4p의 x 제곱의 d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p를 앞으로 뽑을게. 얘를 뽑으면 마이너스 4p를 이렇게 뽑아놨어. 얘가 우리가 지금 원했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라는 결과가 지금 얘라는 거야. 이게 0일 때 p가 0인 걸 확인해 보래. 근데 생각해봐. 예. 구간이 0에서부터 1까지잖냐. 0에서부터 1까지니까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야. 이렇게 0과 1 사이에서 이게 양수잖아 이거. 분자도 양수잖아. 양수니까 이 함수는 0과 1 사이에서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고. 양의 값을 갖는 게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했는데 그게 0이 돼야 된대. 그럼 p가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겠지. 됐지? 다시 x가 0에서부터 1까지인데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니까 양의 함수 값을 갖는 것을 0에서 1 정적분을 걸었잖아. 항상 얘는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4p를 곱한 것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p가 0 이렇게 서술을 하면 되겠구나. 됐죠? 오케이. 메모하세요. 계속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같은 걸 확인하고 변신을 시키고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겠지. 안 내겠니? 낼 것 같잖아. 그 다음 그 위에 거 뭐 계좌 어쩌고 확통이라는 느낌이 들죠. 이런 설명 잠깐 할게요. 조건부 확률이요. 되도록이면 일단 가천대 의예과는 그 미적분밖에 안 봅니다. 수원수투 미적분 공통. 학교를 정하실 때 미적분으로만 돼 있는 학교에 몰빵하지 마시고 확통기하를 같이 보는 걸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게다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수학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 포함돼서 낼 수 있어요. 어차피 낼 수 있어요. C하고 P는 배우잖아요. 어차피 1학년 때. 그러니까 넉넉히 당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이요. 자, 이제 조금 놀아보자. 확률이 영어로 확률, 영어로 probability예요. 그래서 확률을, 고마워요. 확률의 표현은 집합의 표현을 따라요.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표본 공간. 난 표본 공간이 오히려 어색해. 뭐 샘플 스페이스 그러면 있어 보이는데 같은 소리죠.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등등등. 그래서 집합의 표현을 쓰게 되는데 PA라고 쓰잖아.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학에서 이 괄호는 of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 probability of A 이런 뜻이에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라고 쓰잖아. 이 C가 컴플리먼트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라는 소리야. 뺀 거라는 소리거든. A라는 여집합할 때 그 여자 똑같아요. C.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날 확률이 1이니까 1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겠지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요게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P, A 합집합 B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렇게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 후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빼야겠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게 돼요. 그 다음 P에 A 빼기 B 여기가 좀 어색하거든. A에서 B를 뺄 확률 이상하잖아. 좀 이상한데 집합에서 그 벤 다이어그램을 쳐다보면은 A에서 B를 뺐다는 얘기는 여기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A 빼기 B라는 이 집합은 원래 정의가 이래.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야. 얘가 원래 이런 상태인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X가 A 집합에는 원소이면서 동시에 X는 B 집합의 원소는 아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다시요. X는 A 집합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 집합의 원소가 아닌 놈들만 모아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잖아. 얘가 A 빼기 B라는 집합의 차집합의 조건제시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쓰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아니 고1 때 이런 거 배웠잖아. A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아요. 이렇게 배웠다고.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B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군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의 표현은 집합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건 확률이요. 독립, 종속, 배반 이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우리 여름방학 있잖아. 그때 해. 조건 확률. 조건 확률은 뭐냐면 얘가 수시에 고대 논술을 합격하면서 연대 논술도 합격할 확률 뭐 이런 거예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PA라 쓰잖아.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 그랬잖냐. 그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요. 어쨌든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인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지. 그래서 얘를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뭐 이런 뜻이거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노란색 분에 여기 있는 교집합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쓴다. PB 분에 PA 교집합 B로 쓴다. 읽기로는 A 교집합 B라고 읽었습니다만 해석하기로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전체 경우의 수 분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분에 전체 경우의 수 분에 A,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서 이걸 날린 다음에 이것분에 이거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장난질을 치는 게 홍대에서 이런 거 좀 좋아하고요. 광운대에서도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PA 바비가 있어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요. PB 꺾으세요. 이렇게 꺾는 게 편해요. P에 A 교집합 B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PA 교집합 B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 집중해야 돼. PA 바 B에다가 PB를 곱해도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맞지? 이거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 얘를 곱셈 정리라고 부르고 A, B가 독립이면 얘가 PA로 바뀌어서 PA 곱하기 PB로 되는 건데 그거는 이따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표현을 좀 연습할 생각인데 이 과정이라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데요.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해보면 P, B의 여집합 1 빼기 PB가 되겠죠.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쓸 수 있어.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P, A 바 B의 여집합 곱하기 P, B의 여집합 형태로 쓸 수 있게 되지. 되겠니? 이런 상태가 되거든. 이런 상태가 돼. 바로 할 수 있겠니? 얘를 물었대. P 여기에다가 곱하기 PB 이래 되겠지. 보여요? 그러니까 얘를 쓴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독립 그런 거 따지는 건 나중 일이고, 그렇지? 이런 것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 봅시다. 이메일 어쩌고. 답 잘 나왔냐? 황린이들 1번 답. 어? 어머. 계산을 내가 분수를 해놔갖고 모르겠네. 맞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맞겠지 뭐. 아 나는 퍼센트 계산이 좀 싫더라고. 난 분수로 하는 편인데. 봅시다. 어떤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이메일 중 스팸 메일이 25%. 이메일 중 스팸 메일이 25%래. 스팸 메일 확률이 25%라는 얘기지. 4분의 1. 스팸 메일 중에서 여기서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80%. 그 다음에 스팸 메일이 아닌 이메일 중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계좌 들어가 있을 확률이 30%.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잠깐 분석해 보자고. 이게 뭔 소리냐면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스팸 메일이었을 때 그 가정하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계좌가 나올 확률이니까 계좌가 나와야 되는데 스팸 메일이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80%라서 10분의 8이잖아요. 5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너는 여전히 계좌가 들어있을 확률인데 스팸 메일이 아니래. 스팸 메일이 아닌 것 중에서 계좌가 들어갈 확률이래. 30%니까 10분의 3?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중 스팸 메일 그랬으니까 스팸 메일 확률이 그러니까 표본 공간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메일 3개인가 봐요. 손편지는 아닐 거 아니야. 아무튼 스팸 메일 확률이 25%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태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렇게 간지가 안 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기로 해. 이메일 중에서 스팸 메일이 들어가 있을 사건을 A라 하고 이메일 중에서예요. 계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너는 PA가 4분의 1이라는 소리고 P에다가 계좌가 B였냐? B인데 A가 되고 이게 5분의 4고요. 그 다음에 계좌가 B였죠? B인데 A가 아닌 거 이게 10분의 3을 만족하는 이런 뜻인가 봐요. 단독으로 출제를 했는데 뭐 딱히 1번 이메일에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스팸 메일이 아닐 확률을 구해라. 계좌라는 단어는 들어있고 스팸 메일은 아닐 확률을 구해라. 동시에 만족하는 얘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P에다가 계좌라는 단어는 들어있고 동시에 스팸 메일이 아닐 확률을 구해. 이런 말인가 봐.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왼쪽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걸 요리할까를 봐야 되겠지. 그렇지? 일단 얘를 안다는 얘기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야. 당첨인 거지. 보여. 보여야 돼.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냐. 맞지? 아까 연습한 대로. 너는 10분의 3이었고요. 얘는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40분의 9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 얘기고요. 딱히 뭐 주저리 쓸 것도 없어요. 저렇게 쓰면 다 돼요. 두 번째요. 이메일에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확률을 구해라.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니까 저기 PB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게 뭘까요? 이런 거야.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돼. 지금 위에서 구한 건 얘를 구했어. 이것도 다시 쓸게. 그 B라는 집합은 이게 순수한 B잖아. B 빼기 A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냐. 비교집합 A 여집합이. 그러니까 위에를 안다는 얘기는 여기를 안다는 얘기거든. B를 구하려면 이것만 알면 되지 않니?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을 지금 위에서 그 구했는데 거기에다가 P에다가 비교집합 A 이것만 더하면 되겠다는 걸 알아. 위에서 이미 얘는 구했거든. 40분의 9라고. 그러니까 이게 퀘스천 마크인 거야. 비교집합 A를 어떻게 구할 거냐. 보여요? 두 개 가지고 구하면 되겠구나. P의 비교집합 A라는 것은 P에 B바 A가 등장하고 분모가 PA고 분자가 P 비교집합 A였잖아요. 거기다 PA를 곱하면 되겠네. P B바 A가 5분의 4였고 PA는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5분의 1이잖아. 여기는 5분의 1이었겠네. 맞지? 그래서 너는 40분의 9에다가 40분의 8이냐? 이렇게 돼서 40분의 17 이렇게 계산하면 두 번째 게 나오고. 됐죠? 두 번째 거는 됐고요. 세 번째 거 뭐야? 세 번째 거는 뭐지?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스팸 메일일 확률.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스팸 메일일 확률이니까 일단 스팸 메일일 확률이야.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뭘까를 하는 거지. 얘는 이제 됐는데? PB 구했잖아 여기. PB 구했고 P A교집합 B도 구해놨잖아. 구해놨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는데 이거? PB P의 A교집합 B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PB는 40분의 17이었잖아. 40분의 17 P A교집합 B는 5분의 1이잖아.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40 곱하면 되나? 17분의 8인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됐죠? 이렇게 천천히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거 메모하시고 그 윗문제 봅시다. 선생님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만 아니야. 아니야. 확률하고 그 기하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난이도가 지금처럼 좀 낮은 것도 나오고요. 센 것도 나와요. 센 것도 나오고. 연대 뭐 이런 데 좀 세죠. 한양대 이런 데 좀 세요. 나오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미적분 문제인데 섞여서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좀 등장하고요. 다양하거든. 확실한 거는 미적분 수능 준비할 때처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그건 확실해. 그건 확실하고 논술에 필요한 정도만 좀 정리를 해도 덤벼볼 만하다. 이게 내 생각이니까. 화이팅들 하시고. 2번이요. 2번은 했니? 교점 몇 개? 교점의 개수 구하는 거 아니야? 아 교점의 개수는 그러냐? 아 알았어. 엑셀 편이고 뭐 하여튼 실근 몇 개? 꿀 먹어? 써? 아니면 꿀 빨고 있어? 뭐야 이거? 몇 개? 쉴 때가 됐나? 잠깐만요. 하고 쉬자. 하고 뭘 쉬어? 쉬지 마. 그냥 해. 자.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냥 그려서 x절편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런 스타일이지. fx는 0의 실근을 구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이걸 그 자체로 해석하는 거지. 이렇게요. y는 fx라는 함수를 그린 다음에 y가 0일 때의 x값을 구하는 것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함수 입장에서 x절편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한 건지 아니면 얘를 좀 적당히 변형을 시켜서 gx는 hx 형태로 만들어 놓고 두 개를 그린 다음에 두 개의 교점의 x절편을 갖고 노는 게 편한 건지 이런 정도만 결정하면 되겠죠. 보통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함수, 얘는 좀 다르죠. 변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고정되어 있는 함수가 나오고 여기는 움직이는 함수가 나오게 되면 되도록이면 그 움직이는 함수가 상수함수거나 1차 함수거나 이렇게 둬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봐왔었어요. 어쨌든 이대로 해석하는 게 편할 거냐 식을 찢는 게 편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쓴다 하면 이거 뭐 어떻게 뭐 합성함수로 할 거야? 이렇게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해서 뭐 얘 때문에 망했잖아. 그래서 잠깐만 그 미분을 쳐? 미분을 쳤는데 0대기 x 값을 이것 때문에 또 망했잖아. 좀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몇 번 좀 시행착오를 눈치껏 좀 해봐.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x는 x라고 놓고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좀 뻔한 함수니까 yx가 지나갈 때 실근의 개수를 세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기로 합니다. 미분할게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미분하라고 새끼야 코사인 x 나한테 한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위에도 뭐 제시문에 돼 있죠. 안 돼 있나? 얘는 안 돼 있네. 다음 페이지에 돼 있나? 아무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에서 언더기 하는 값을 찾고 전후 부호를 조사하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묶을까? 이걸 묶으면 2 사인 x 플러스 1이냐? 이렇게 된다고. 얘가 0대기 하는 x 값을 찾고 전후 부호만 조사하러 가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일단 코사인 x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되겠고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x값을 찾으러 가야 되는 상태를 이제 만나게 돼. 근데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코사인은 단위원에서 여기서도 x좌표 제로고 여기서도 x좌표 제로잖아. 위아래에 있는 거의 특징이 2분의 홀수 파이 아니냐. 그러니까 코사인은 2분의 홀수 파이 때 항상 제로란 말이지. 맞지?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서 x를 찾아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것들에서 제로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를 해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니까 음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럼 뭐야 이거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랑 마이너스 6분의 파이냐? 이게 될 거 아니냐. 맞지? 이럴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아냈으니까 첫 번째 방법 증간표로 한다. 제일 편하잖아. 증간표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해도 되지. 여기 이 식을 보면 2 사인 x 빼기 마이너스 1이잖아. 이런 차함수로 봐서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해도 돼 보여. 편할 것 같지는 않다. 마이너스 파이 2 증간표는 내가 손해설에 써놨으니까 증간표 이제 보시고 아닌 걸로 하려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있지. 그래서 이 차함수를 보면 이 사인 x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놓은 거거든. 마이너스 1이 지나가는 거니까 이쯤에 마이너스 1이 지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런 식이 될 거라고. 좀 돌아가는 듯 보여도 연구할 만하니까 하는 거니까 좀 봐주고. 자 그러면 일단 얘만 부호조사를 하면 즉 얘만 부호조사를 해보면 흰색 그래프에서 노란색 그래프를 뺀 거니까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고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플러스가 돼. 또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플러스가 되고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오른쪽만 쳐다봤으면 여기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니까 극대가 되고 여기에서 극소가 된단 말이지. 오른쪽만 봤으면. 근데 그 해당하는 값에서 얘가 부호 판단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부호 판단을 할 거니까 코사인 x를 그려도 되고 코사인 x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야 되냐?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그리던가 뭐 그래도 되지 뭐. 대충 그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렸어. 쳐다보면 되지 뭐. 여기 보면 원래 극소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코사인 x의 부호가 음수니까 부호가 반전되겠구나. 극대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는 극대라고 판단을 했는데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가겠네. 여기 극대, 여기 극대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해야 되나? 귀찮네 이거. 자 얘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야.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여기 두 군데에서 이제 또 생긴다는 걸 알지. 여기도 따져보면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여기서 원래 그대로 따지면 극대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극소가 될 거고 이랬을 텐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귀찮다. 대충 보고 이제 해봐. 그래서 따지면 된다고. 따져서 막 따져갖고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보면 된다. 그래서 증간표까지 포함해서 그림을 그려서 해보면 y는 x랑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서 따져갖고 해보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죠. 뭐 할만할 거야.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수능 풀 때야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게 부호 따져갖고 가지만 증간표가 편하지 않니? 야 이거 해놓고 서술을 어떻게 하려고? 저 교수님 이렇게 되거든요. 뭐 아니잖아.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그냥 증간표 박아버리는 게 훨씬 편할 수 있다고. 되겠어요? 오케이.